우리는 정치 개혁이 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대 경제기적이 창조된 것은 공무원과 선량한 기업인들이 축이 돼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소위 조직의 일을 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인기표를 건달 정치인으로 계속 인기표를 얻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이 뭔지 몰라요. 공무원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어느 90년대 이 어느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 정규 조직에 보고를 받지 않고 자기 친인척한테 계속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 어느 대통령은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야, 전현직 고위직 높은 놈들 많이 잡아놓고 국민 좀 수표 추적해서 잡아가서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자. 박 대통령이 인권 탄압했다고 지금 자라는 세대와 좌익에서 떠들어도 되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저한테 오히려 그랬습니다. 저를 경찰청장에 임명하시고 나서 사람 잡는 수사, 사람 잡아넣는 수사하지 말아라. 반면에 90년대 이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량 구속을 해서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자. 박 대통령은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부정부패에 일소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는 의식의 전환, 제도의 개선, 그리고 수사권 권력 동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소위 90년대 이후의 대통령은 저에게 수첩을 꺼내서 이 사람 잡아놓고 저 사람 잡아놓을 수 없느냐 말이야. 그것도 날짜까지 잡아갖고 박 대통령께서도 누구 잡아놓을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죄가 안 됩니다 하면은 그래 하고 딱 물러나세요. 근데 90년대 이후의 대통령은 법적으로 죄가 안 되고 이건 검찰에 맡겨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저를 지켜놓고 그 당시 다른 수뇌부를 시켜서 재판에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부리가 잘못된 것은 전부 정치인 때문이고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겁니다. 저는 물론 거기에 판사 검사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권에서는 처벌하지 않은 것을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고 소부입법으로 또 처벌하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판사 검사가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에 강연 다닐 때 조봉암씨 사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봉암씨 사건도 법적으로 억울한 겁니다. 제가 얼마 몇 달 전에 조봉암씨가 무죄가 선고됐지만 뒤늦게 그 전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말로 말이죠.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또 인권 탄압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조봉암씨 같은 사람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제도적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전문화된 법률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것을 개정안을 냈어요. 정말 인권보호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국회에 동조해서 법안을 냈는데 DJ 정권 들어와서 그거 개정되면은 사람 못 잡아놓는다 해서 DJ 세력이 반대해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정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구 꼭 잡아놓겠다 하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한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순간적인 개인의 욕구에 빠져 있는 것은 어느 소선거구제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찰에서는 토착비리 이수한다고 그 연례 행사로 주장하고 지역별로 토착비리 수사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말이죠. 토착비리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너무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면은 토착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 선거도 해보고 전부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말이죠.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3선, 4선 오래 한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그 지역에 토착비리가 결탁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해서 한 지역에서 3선, 4선 국회의원을 시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왕으로 군림하는 게 왕으로.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어느 시에 시장이 24년간 했어요. 24년간. 그 지역에 온갖 세력과 결탁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개혁운동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도 대상국으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4번 이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선에서 청년 군인들이 지키고 또 공장에서 청년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산속에서 나라를 지켜서 피와 생명을 바친 우리의 선들 청년 국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혼자만 권력과 부를 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원도 4선 이하로 잘라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권력과 부를 혼자 누린 사람들은 부를 혼자 누린 사람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를 혼자 누린 사람도 인간성을 상실하고 상상 외로 상식에 벗어난 짓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상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고 또 최소한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온 국민이 희망하는 부정부패가 제대로 일서가 됐느냐? 저는 국민들이 언론에 높은 놈 무슨 어디 잡혀 들어가면 부정부패 있어다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라는 것은 정치, 경제, 언론, 사회, 국민의식 부패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첫째 심층 진단을 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없어질 것이냐 서로 머리 중지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래갖고 조용히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통령 되자마자 야 이것저것 잡아놔 이거 갖고는 부정부패 일서가 아닙니다. 청와대에 부정부패 일서하겠다는 사정 담당 비서실을 제 아이디어로 만들고 사정이라는 용어도 제가 창안해서 그때 박 대통령 제의한 것입니다. 뭐냐? 1970년대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출마했어요. 제가 춘천고등학교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유세 나왔는데 그 당시에 YS 다른 보조 연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게임이 안 됐어. 김대중 후보가 그야말로 신금을 울렸습니다. 춘천고등학교에 꽉 찼는데 우리가 감동받는 오페라 아리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있었는데 청중을 들었다 노는 게 그래서 저도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춘천고등학교 갔다 오니까 그 다음날 박 대통령께서
오라고 해서 점심 먹자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어제 춘천고등학교 갔다 온 거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건국 이후에 대중연설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제일 잘한다는 것을 처음 들으셨대, 처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보보고가 잘못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박 대통령 사람이지만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점에 감동받았느냐. 제가 김대중 후보가 얘기한 내용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까지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부정부패는 100% 근절은 불가능하지만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사정비서실 만든 걸 제가 건의하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선되시고 나서 그 사정비서실 만든 것을 홍정철 그 당시 문공부 장관 지낸 사람한테 지시하시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박 대통령 말씀도 계시고 우리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하고 수사권력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게 있어요. 수사는 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건국도 후닥닥 만들고 건국의 이거 제도도 후닥닥 외국법을 베껴서 하기 때문에 오묘한 제도의 철학적 의미를 모릅니다. 법 속에 얼마나 오묘한 철학이 있는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것도 수사라는 걸 음지에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 때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알면 깜짝 놀 만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보도하지 않고 조용히 발본석을 하고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조용히 해야지 이것을 내가 대통령 새로 됐다. 대통령 된 날부터 그냥 이놈저놈 저놈 하면서 한풀이 수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무너지는 것은 국가를 지탱하는 분야별 기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기 위주로 하다 보면은 포퓰리즘에 빠져갖고 어느 정부나에서는 보세요. 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교육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분야별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보세요. 우리가 국가 위기에 믿을 수 있는 기둥이 어디냐? 다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정치판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정치인들 수사하고 특별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해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용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는 정보 기능이 없었어요. 범죄 정보를 수집해야지 범죄를 심층 진단해서 수사 공권력 행사 안 할지를 우선순위를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만들었고 대검중앙수사부를 제가 명칭을 붙였고, 그리고 주먹국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1980년대에 전 세계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과학수사 장비 시설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도입해서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도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검중앙수사부라는 것은 전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과학수사 장비가 필요한 사항에 역점을 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단호하게 설명을 했어야죠. 저도 언론에 내가 글 쓰겠다 했더니, 언론에 글 쓰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대검 중앙소 문제도 정치판이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입장이기 때문에 전국이 권력과 이권에 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이권에 찌들어진 상황에 온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더 북한의 끈질긴 공작이 먹힐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